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문 확장 재정 뒤끝. 새 연금 부담 역대 최대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걸 좀 같이 볼까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 부담률이 32%다. 조세 부담률은 23.8%를 기록했다. 둘 다 역대 최고치다. 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 부담을 얘기해. 국민 부담 말 그대로 국민 부담률인데 이게 지금 국민 부담 32%로 치솟았다. 역대 최고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재정한 게 지금 돌아와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국민 부담이 는다는 얘기는 나라의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나랏빛 첫 1100조 돌파. 1100억이 아닙니다. 1100조입니다. 1100조 돌파. 정부 살림은 66조 적자입니다. 네. 상당히 나라의 돈이 없는 상태다. 부족한 상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그럼 나라만 돈이 없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 빚잔치 시작됐다. 네, 중소 소상공인이 줄 폐업 위기다라는 지금 기사인데요. 여기를 같이 볼까요? 코로나 저금리 혜택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 들어서 법인 파산이 58%가 급증했고요. 개인 회생 신청도 41%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네, 나라도 돈이 없고 국민도 돈이 없고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제일 밑에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 중대 이 경제학과 교수 이정희 교수의 얘기인데요. 부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좀 부담을 받게 되면 금융권은 물론이고 산업 생태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야당 참패 책임론만 시끌. 내 탓이오. 아무도 없었다. 네, 그제죠. 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여당의 얘기입니다. 책임론만 시끌시끌하고 내 탓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거에서 질 수는 있는데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쇄신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 탓이오가 없었다라고 하네요. 요 얘기를 잠시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당 패배 후폭풍, 김행 자진 사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죠. 네, 여당의 이 보선 패배 후폭풍으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17%포인트 차 강서구청장 보선의 여파가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좀 볼까요? 사퇴 논의 충돌, 오늘 최고위 취소. 김기현 대표 체제 반발 더 커질 듯 실한 부재까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여당이 불고 있는 후폭풍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검찰 백현동 배임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 네, 이 앞서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던 게 총 3개 정도였었습니다. 이 백현동, 대북송금, 네, 그리고 위증교사 이 3가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 백현동 배임 혐의만 따로 떼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왜 3개 한꺼번에 안 하고 하나만 한 거지 싶기도 하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네, 쌍둥이 팬더들이죠. 네, 루이바오, 후이바오 이름이 생겼습니다. 루이바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슬기로운 보물이란 뜻이고요. 후이바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빛나는 보물입니다. 언니인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다. 보물들이다라는 거죠. 네, 보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 네, 깝깝한 뉴스들만 좀 보다가 살짝 좀 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귀여운 쌍둥이 팬더들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이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길을 잃다입니다. 네, 누가 어떤 길을 잃었던 걸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혁신카드 띄웠지만 여당 혼란 속으로. 네, 어떻게 참패를 수습을 할 것이냐 주목이 됐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아마도 이 시간쯤 지금 비공개 최고위라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이냐 궁금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었는데 일단 요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혁신카드를 띄웠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의원들 전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자의 내용이 민심의 질책을 소중히 받들어서 쇄신기구를 조속히 발족을 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쇄신카드를 띄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쇄신카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 뒷문장이 여당 혼란 속으로입니다. 혁신카드를 띄웠는데 왜 혼란 속으로 들어간 것이냐.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당 임명직 총사퇴. 왜 저 자세로 가나? 여당 보선 후폭풍. 네. 어제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8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거의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지금 열렸었는데 근데 그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임명직 다 총사퇴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도 나왔고 아니 왜 저 자세로 갑니까? 라는 얘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사실 안에서 있었던 얘기는 비공개인데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살짝 그걸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내일 또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네, 강민국 대변인 내일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보통은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약간 이어지곤 하는데 어제는 질문을 받지 않고 내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총총총 자리를 떴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어제 긴급 최고위가 12분 동안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모두 발언 부분 이 공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 8분 정도 비공개로 최고위가 열렸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강민국 대변인 분위기도 뭔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안에 논의된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안에 논의된 내용은 말 그대로 비공개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최고위원 회의가 왜 이렇게 짧았는가 네. 그리고 기자 브리핑을 왜 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 정도의 핵심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밤에 11시 정도 11시가 넘어서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오고 네. 그리고 아침에 모여서 이게 정말 빠른 결과가 나와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그 대화를 하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무겁고 신중하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른 결과, 빠른 브리핑보다는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에 그 국민들께 저희들이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발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신중한 논의. 사실 브리핑은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참패한 직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말씀 중에 좀 신중하게 논의를 계속 거듭하는 과정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또 너무 짧긴 했어요. 12분? 모인 시간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저 실제로 지금 저 개표 과정 중에도 개표 후에도
개별적으로는 대화들이 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오전 잠깐 7분, 12분의 사이에서는 네. 앞으로의 그 향후 일정들이나 간단한 공지 절차 정도였었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추가적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면담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뭔가 네.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근데 저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요. 대부분 과거를 보면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대부분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바로 최고위나 의총을 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여론이나 뭐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게 바로 분출이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들어보고 네. 그 대책을 수기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소리를 듣기 싫을 때 쓰는 전략이 대부분 신중 모드로 가고 네. 바로 회의를 하거나 그런 목소리를 조금 좀 잠잠하게 약간 누르는 그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엄중함을 느끼고 굉장히 긴박하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책임 회피로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김상일 위원님께서 이게 아마도 책임 회피의 경향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버티기로 보인다. 빨리빨리 수습하고 뭔가 빨리 대안을 내놔야 될 시점에 왜 논의를 길게 더 이상 안 하고 브리핑도 안 하고 지나친 신중은 회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 그 세계일보 다시 한번 좀 갖고 와 볼까요? 네. 세계일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미래특위 총선기획단 출범 등 오늘 발표 예정 혁신안이 미뤄졌다. 긴급 최고위도 갑작스레 취소됐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13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던 원래는 발표를 하겠다. 오늘 13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어제 저희 시간에도 얘기가 나갔었는데 발표를 하지 않고 좀 미뤄지는 모습입니다. 긴급 최고위도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습니다. 대신에 15일 의원총회에서 여론을 좀 수렴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뭔가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종혁 의원님. 혁신안 발표가 미뤄지고 긴급 최고위가 갑작스레 취소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편안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이제 비커에다 넣고서 물을 서서히 데피면 네.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 거기서 그냥 삶아져서 죽게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일각에서 왜 저 자세로 나가느냐 선거 하나 졌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게 뭐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저희는 정말 망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비커 안에 담긴 개구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어떤 표출된 민심이라든가 국민의 네. 심판 이거 정말 따갑게 받아들여야 되고 스스로 자성의 계기를 정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을 놓고서 몇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를 비롯해서 다 사퇴해라. 그래서 네. 비대위로 가자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야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니까 일단 임명직들은 다 사퇴해라. 근데 그 임명직들이 대부분 친윤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윤들 다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또 하나는 이제 혁신위를 꾸려서 다른 새로운 인물로 혁신위를 꾸리는데 그 혁신위를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당대표가 맡느냐 아니면 제3의 인물로 맡느냐 네.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그 김민수 대변인 말 맞다나 이거를 뭐 이 일이 터지자마자 갑자기 다 사퇴하겠다라든가 무슨 뭘 뚝딱 내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당 지도부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대패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대개 한 10% 전후에서 우리가 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격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 대안 자체를 내놨는데 이 대안 자체가 우스운 대안이 되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도 혁신이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었잖아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오늘 개별적으로 최고위원들을 만나서 정말로 속마음이 뭐냐. 최고위원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뭐 다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다 듣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을 포함해서 네. 모든 것을 원점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지 않을까란 말씀 속에는 김기현 대표 본인의 거취도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게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 그런 것까지 내던질 생각을 안 하면은 네. 사람들이 뭐 개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김기현 대표 물러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다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대신 말씀드리면 아 대신. 이 정도 참패했으면은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야죠. 그리고 당신 이걸 쥐고 컨트롤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네. 혁신을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혁신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혁신의 대상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혁신의 대상이 뭡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의 모습. 인물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행동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태도, 인물 이게 가장 큰 혁신의 대상이고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 텐데 네. 그 부분을 지금 배제하고 하려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진정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려면 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모습 바로 표출되게 하는 모습 그거 눌러놔봐야 좋을 게 없어요. 과거에 그 차떼기 정당 시절에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느냐 뉴라이트라는 그 조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수 언론과 같이 그 자당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그 탈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를 많이 맞아야 국민의 마음이 대신 때리는 거 아니에요? 국민 대신 마음이 풀린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김상일 위원님이 김종혁 위원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서. 아닙니다. 저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 생각과 다릅니다. 네. 아, 좀 생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또 그으셨어요. 근데 일단 김상일 위원님 의견으로는 지금은 비가 오고 매를 맞을 때다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아까 얘기 중에 나왔죠. 김민수 대변인님. 네. 김기현 대표가 한 명 한 명 1대1로 만나서 오늘 얘기를 듣고자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같이 나와 있는데 기사 속에도 지금 들어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게 임명직 다 사퇴하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김기현 대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모이지 않고 1대1로 만나서 설득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긴 있거든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한 그 내 외부 이미지가 얼마나 본인 진짜 정체성과 일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네. 보는 김기현 대표는 일단 뒤로 숨는 성격이 아닙니다. 뒤로 숨는 성격이 아니라서 본인의 어떤 그 처신 때문에 지금 1대1로 만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강서구청장 그 재보궐선거에 대한 참패는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나 이거에 대한 책임을 그냥 단지 사퇴하는 것 전 이건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제가 여기 정치권에 들어온 지 5년 정도 돼서 제가 아직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심심하면은 책임을 자리물러나는 것들로 하는데 그거는 진짜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당대표로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제 첫 선거인데 이때까지 정말 적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봐왔던 모습들은.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여야지 원인 분석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면 다시 당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 마음이 돌아섰다면 왜 돌아섰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네. 것이지 김기현 당대표 때문에 돌아섰다라고 단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가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주상우 위원님. 원인 분석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원인은 김기현 대표 체제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뭘 결정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사실은 김태우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처음 김기현 대표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어요. 아예 공천 자체가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른바 용산의 뜻에 따라서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 본인이 사실은 당대표는 누구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 교통정리 해준 거잖아요. 안철수 사퇴시키고 나경원 사퇴시키고
이준석 당대표 그 자리 임기 남아있는데 쫓아내고 그거 다 누가 했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앉혀가지고 결국 대통령실이 사실상 뒤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이른바 자격 없는 김태호 후보에게 자격까지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번에 구청장 선거에 출마시켰는데 이렇게 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당이 이른바 정부와 독립해서 나름 자신의 자리로 다시 서려면 일단 지도부 교체는 당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여당은 원래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과 정부가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좀 더 민생에 가깝게. 지금 민생 성적표가 정말 처참하거든요. 각종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 전쟁 몰두하고 그다음에 정적 죽이기에 몰두하고 검찰권 행사 남용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조부터 바꾸지 않는 한 네.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조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기현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친윤 지도부 사퇴 선 긋고 분골쇄신 당정 관계 비판에도 침묵이란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지금 친윤 지도부 사퇴 선을 긋고 분골쇄신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분골쇄신하겠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쇄신안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일보의 제목을 보면 친윤 지도부 사퇴 선 긋고 분골쇄신, 이 얘기는 김민수 대변인님, 이런 게 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쇄신의 주체가 쇄신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럼 맞는 것이냐라는 의미가 좀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약간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부터 일종의 용산에 좀 이렇게 허수아비가 아니냐라는 이 프레임을 계속 민주당에서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실제로 가장 많이 김기현 대표가 해왔던 건 민생행보고요. 7할은 저는 민생행보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현장들을 계속 찾아다녔고 이런 부분이 물론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국민 가슴까지 와닿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볼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골쇄신에서 지금 혁신안을 내놓겠다. 국민 혁신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 마음에 와닿는 무언가를 변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섣부르게 지도부가 사퇴하고 다시 누군가의 체제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게 더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분석, 아직 선거 끝난 지 만으로 하루뿐이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너무 빠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정확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인풋이 정확해야 아웃풋도 정확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혁신안 등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혼란을 가중시켰던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한 4번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김상일 위원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려면은요. 원인 분석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잃을 게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임명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시려면 그 정확한 원인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쇄신이나 혁신안을 내는 자리에 분석하는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모습이 그 대상자들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를 내놔도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수아비 프레임을 민주당이 씌웠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씌우고 싶어가지고 씌웠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입니까?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도 그 의도가 있더라도 정말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봐지는 거고
스스로 그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기여를 한 것이다. 이런 거를 좀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짧게. 네. 일단 제가 원인 분석을 아까 4번이나 말을 했는데요. 네. 지금 옆에 이제 우리 민주당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네. 원인 분석은 네.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 그리고 이제 용산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 없는 본인들의 생각이신데 저도 제 본인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 패배의 원인 첫 번째가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라고 하면 팬데믹 상황부터 고착화됐던 경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고환율이라든지 고물가라든지 고금리 그럼 상고 현상에 따른 경제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제 생활이 힘듭니다. 이 목소리를 못 들어줬구나. 전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각자 데이터가 없는 첫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무엇인지를 당연히 분석해내야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내 주관적으로 이렇게 원인들을 꺼집어내놓고 답을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인 규명부터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분석도 하려면. 우리 당이 이런 부분 빠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상욱 위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뭐 어떻게 분석에 저도 공감합니다.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국민들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의 정부 여당과 그 대통령의 방향이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가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나든 물러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는 본인 스스로 선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세운 분이지.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기조가 결국에는 이 선거 그다음 총선에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이거 정부 여당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 정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기조 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지도부가 온들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반성이 먼저다. 좀 사과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그 기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조상욱 위원님께서는 용산까지 좀 범위를 확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도 대통령도 뭔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여든 야든 다 일단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일단 원인 분석이 좀 중요하다. 아니, 나 지금 용산까지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 경향신문의 오늘 일면은 이겁니다. 여권 이대로라는 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란 얘기인 거겠죠. 여권 이대로면 총선 가도 이 장면이다. 이 장면 이겁니다. 네, 침울해 보이는 이 상황. 네, 총선 때도 변하지 않는다면 총선 때도 또 참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